지금 사우디 방송국 서버가 한국 때문에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철통 같은 언론 통제를 자랑하는 사우디에서 정규 뉴스가 돌연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단 한 편의 다큐멘터리가 중동 전역을 휩쓸자 문의 전화가 빗발쳤고 메카를 향해 기도하던 참전 용사 노인들은 한국을 향해 무릎을 꿇었고 아랍권 소셜미디어는 온통 대한민국을 향한 감사로 도배되었습니다. 슈크란 코리아, 감사합니다 한국. 심지어 에너지부 차관 파티마 알 하르비는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한 채 카메라 앞에서 50년 전의 진실을 고백하며 오열했습니다. 이제야 고백하다니 부끄럽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버렸던 사막의 생지옥에서 사우디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것은 이름 모를 한국인들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위대한 영웅들의 이름을 단 한 명도 알지 못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돌아온 12명의 영웅에게 조국이 내린 명령은 훈장이 아니라 평생의 침묵이었습니다. 입을 열면 한국 경제가 망한다. 죽을 때까지 말하지 마라. 반세기 동안 묻혀있던 그 충격적인 사연을 지금 공개합니다. 리야드 국영 방송국 부조정실. 모니터 너머 스튜디오를 바라보는 제 손에는 축축하게 진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15년 차 탐사보도 PD 자이드. 수많은 특종을 터뜨려 왔지만 오늘처럼 심장박동이 귓가를 때리는 적은 없었습니다. 5분 후 본방송 들어갑니다. 스태프의 외침과 함께 화면에 타이틀이 떠올랐습니다. 반세기의 침묵, 그리고 하얀 가운의 영웅들. 이 모든 파장의 시작은 1년 전 국방부 지하 서고에서 기밀 해제된 낡은 진료 기록부 한 장이었습니다. 거대한 환풍기 소리만 윙윙거리던 퀴퀴한 문서고, 세월에 바스라질듯 누렇게 변색된 그 종이 모서리에는 누군가의 검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말라붙어 있었죠. 그리고 그 핏자국 위로 사막의 역사 어디에도 없어야 할 낯선 외국어가 또렷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집도의 백태환. 그 이방인 의사의 이름 곁에 적힌 환자 번호 402번. 스커드 미사일 파편에 복부가 찢겨 생존 확률이 제로에 가까웠던 20대 사우디 군 장교. 서류의 이름을 확인한 순간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파티마 알아르비. 현재 우리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며 수백조 원의 오일머니를 통제하는 절대적인 철의 여인. 바로 그 파티마 차관이었습니다. 며칠 뒤 특별 인터뷰를 핑계로 찾아간 집무실에서 저는 낡은 복사본을 그녀의 책상 위로 밀어 놓았습니다. 차갑게 서류를 내려다보던 그녀의 시선이 백태환이라는 세 글자에 턱하고 멈췄습니다.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을 것 같던 얼음장 같던 호흡이 멈추고 서류를 쥔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이름을 찾으려고 평생을. 파티마 차관은 바닥에 주저앉아 핏대선 목소리로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갈기갈기 찢어진 복부를 꿰매어 목숨을 살려주었지만 끝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전하지 못한 생명의 은인. 반세기 동안 철저히 봉인되어 역사책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던 그 위대한 헌신을 이제 온 세상이 알게 될 시간입니다. 방송이 시작되고 화면은 70여 년 전 혹독했던 한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동북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 한국.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가 잿더미로 변한 도시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병원 잔해 사이로는 매캐한 화약 냄새와 살점이 타들어가는 비린내가 진동했죠. 앳된 20살의 의대생 백태환의 손에는 바짝 끓는 물에 살만한 거친 무명천이 들려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하얀 가운은 이미 피로 검붉게 코팅되어 딱딱하게 굳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수용소 구석, 태환의 발밑에는 다리에 포탄 파편이 박힌 어린아이가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파상풍으로 새파랗게 질린 아이의 피부는 얼음장처럼 찼고 갈라진 입술에서는 옅은 신음만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제발 살려달라며 피를 토하듯 매달렸지만 마취제는커녕 소독약조차 바닥난 임시. 병원에서 태환이 할 수 있는 일은 땀범벅이 된 아이의 작은 손을 부여잡는 것뿐이었습니다. 항생제 한 병, 페니실린 단 한 병이면 살릴 수 있는 목숨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리엔 이 아이 같은 부상자와 전쟁과들이 수만 명 떠돌았고 세상은 지독하게 차가웠습니다. 콧대 높은 강대국들은 냉전의 정치적 득실을 계산하느라 바빴고 아시아의 이름 모를 작은 나라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생명은 그들이 당장 손해를 감수하며 개입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운 태환은 결국 무너진 벽에 기대어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대로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채 죽어가는 걸까? 절망이 칠흑처럼 내려앉던 그때였습니다. 지구 반대편, 거친 모래 폭풍이 휘몰아치는 사막 한가운데 훗날 거대한 부국이 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우디 역시 척박한 사막 위에서 당장 내일 마실
우물물과 거친 빵 한 조각을 걱정해야 하는 위태롭고 가난한 신생국이었습니다. 왕궁의 회의실에서는 연일 고성이 오갔습니다. 전하, 우리 백성들도 마실 물이 없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강대국조차 외면하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보낼 구호 물자가 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명백한 국부 유출입니다. 대신들의 반대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막을 이끌던 초대 국왕은 깊게 팬 주름 사이로 맹렬하게 빛나는 눈을 들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수백 년간 메마른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빵 한 조각을 나누며 살아남은 민족이요. 춥고 목마른 나그네가 텐트 문을 두드릴 때 남은 물의 양을 계산하며 문을 닫아버리는 것은 이 사막의 법도가 아니오. 회의장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국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사자우보다 강하게 심장을 찔렀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약할 때 철저히 외면당하는 그 지독한 절망을 우리는 알지 않소. 지금 저 극동의 나라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소. 득실을 계산하는 세상이 모두 그들을 모른 척한다 해도 이 가혹한 모래 땅에서 신의 자비를 배우며 살아남은 우리만큼은 절대 저들을 외면해선 안 돼요. 그것이 우리가 긍지를 잃지 않는 진짜 이유요. 결국 대신들은 굳게 다물었던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장 춥고 외로운 자에게 손을 내어주는 사막의 긍지를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칠흑 같은 밤하늘을 뚫고 낯선 수송선 한 척이 극비리에 한국의 항구에 닿았습니다. 낯선 아랍어 글자가 새겨진 낡은 나무 상자들, 단단한 못을 뜯어내자 그 안에는 기적처럼 깨끗한 붕대와 항생제 병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태화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맑은 생명수를 주사기에 담아 숨 넘어가던 아이의 팔에 투여했습니다. 몇 시간 뒤 불덩이 같던 아이의 열이 내리고 거친 숨소리가 기적처럼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땀범벅이 된 아이가 다시 새근새근 잠드는 모습을 보며 태화는 다 쓴 낡은 약병을 꽉 움켜쥐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강대국들도 외면한 지옥의 한복판에 사막 너머 이름 모를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명줄을 떼어보내 우릴 살린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았다. 그 벅찬 안도감 속에서 청년 태화는 아랍어 라벨을 조심스럽게 떼어 가슴 깊이 품으며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이 은혜를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갚겠노라고. 하지만 태화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눈물 섞인 맹세가 수십 년 뒤 세계 경제의 숨통이 끊어질 거대한 오일 쇼크의 공포 한가운데서 조국의 운명을 건 핏빛 사투로 되돌아올 줄은 말입니다.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던 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 대한민국. 그 혹독했던 절망의 시간으로부터 세월이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핏빛 가운을 입고 죽어가는 아이의 손을 부여잡고 오열하던 앳된 의대생 백태화는 어느덧 세월의 풍파를 견뎌내고 대학 병원의 최고 실력자로 손꼽히는 중년의 외과 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살려내면서도 그의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는 낡고 바스라질 것 같은 종이 조각 하나가 언제나 고이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옛날 조국이 가장 참혹하게 버림받았을 때 사막 너머에서 기적처럼 날아왔던 구호 물자의 아랍어 약병 라벨이었습니다. 그는 단 하루도 그 이름 모를 사막의 은인들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세계가 기적이라 부를 만큼 무서운 속도로 국가를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피난민들이 굶주려 쓰러지던 진흙탕거리 위로는 단단한 아스팔트 고속도로가 끝없이 뚫렸고 전국 방방곡곡의 거대한 공장 굴뚝에서는 수출을 위한 희뿌연 연기가 밤낮없이 힘차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지독했던 가난의 굴레를 마침내 벗어던질 수 있다는 희망찬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굴러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들이 숨을 돌리도록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끔찍한 검은 파도, 이른바 제1차 오일 쇼크가 지구촌 전체를 무자비하게 강타한 것입니다. 중동의 산유국들이 석유를 거대한 무기로 삼아 원유 수출을 전면 통제하고 가격을 천문학적으로 폭등시키자 세계 경제의 심장이 일순간에 멈춰버렸습니다. 거대한 서방 강대국들조차 텅 빈 주유소 앞에 끝이 보이지 않는 줄을 서야 했고 화려했던 서구의 대도시들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밤마다 칠흑 같은 암흑천지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물며 땅속에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던 가난한 대한민국에 떨어진 충격은 그야말로 국가 멸망을 예고하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경제 개발이라는 국가적 명운을 걸고 무섭게 돌아가던 전국의 거대한 공장 기계들이 마치 피가 빠져나간 심장처럼 서서히 무겁고 날카로운 쇳소리를 내며 멈춰 서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이 멈추자 수출길이 꽉 막혀버렸고
수십만 명의 근로자들이 하루아침에 차가운 길거리로 나앉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거리는 다시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은 불 꺼진 차가운 방 안에서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매서운 추위를 견뎌야 했고, 정부 부처의 장관들은 매일 밤 청와대 회의실에 모여 피가 마르는 한숨만을 토해냈습니다. 각하, 이대로 가면 한 달을 버티기 힘듭니다. 비축해둔 원유의 바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산업시설이 셧다운되면 우리는 다시 그 처참했던 20여 년 전의 잿더미 시절로 곤두박질치고 맙니다. 경제 관료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사색이 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역시 탁자 위의 잿더리에 쉴 새 없이 담배를 비벼 끄며 타들어가는 속을 달래야만 했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중동으로 날아가시오. 무릎을 꿇든 바닥에 엎드려 빌든 어떻게 해서든 우리 공장을 돌릴 검은 피를 구해 오란 말이오. 하지만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갓 일어서기 시작한 이름 없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게 기꺼이 원유 밸브를 열어줄 자비로운 산유국은 지구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국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피 튀기는 외교전을 벌이는 아비규환의 정글 속에서 한국의 외교관들은 번번이 문전박대를 당하며 뼈저린 굴욕의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국가 부도라는 거대한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가 온 국민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던 바로 그 절망의 순간, 또다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기적이 중동의 펄펄 끓는 사막 한가운데서 불어왔습니다. 철저하게 닫혀있던 중동의 굳건한 빗장을 부수고 유일하게 대한민국을 향해 막대한 양의 원유 수출 밸브를 활짝 열어젖힌 나라, 그리고 자신들이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오일머니로 거대한 국가 인프라를 건설하겠다며 그 뜨거운 사막의 모래판 위로 한국의 건설 기업들을 전격적으로 초청한 나라, 그 나라는 바로 수십 년 전 가장 비참했던 전쟁의 수용소에 아무런 데가 없이 구호 물자를 몰래 띄워보냈던 생명의 은인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사우디의 왕실은 서방의 거대한 다국적 기업들을 전부 뒤로 한 채 끈질기고 성실한 한국인들에게 자신들의 굵직한 국가 건설 사업을 흔쾌히 맡겼습니다. 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는 가장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은 독보적인 근성을 가진 민족이다. 우리 사우디의 척박한 사막 위에 길을 내고 도시를 세울 자격이 있는 자들은 오직 그들뿐이다. 이 한 번의 거대한 결단은 벼랑 끝으로 추락하던 대한민국의 운명을 완벽하게 뒤집어 놓았습니다. 멈춰가던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사막의 검은 피가 거침없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의 굴뚝에서는 다시 뜨거운 불꽃이 타올랐고, 기계들은 고막을 찢을 듯한 거친 굉음을 내며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의 한국 청년들과 가장들이 조국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가족들과 눈물의 작별을 고한 채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사우디의 살인적인 열사의 사막으로 비장하게 날아갔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붉은 모래 사막 위에서 한국의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뼈를 깎는 사투를 벌였습니다. 살이 타들어가는 뙤약볕 아래에서 온몸이 땀범벅이 된 채 무거운 철근을 어깨에 짊어지고 쉴 새 없이 나르고 또 날랐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모래바람이 폐부를 거칠게 찌르고 들어왔지만 그들은 고국에서 자신만 바라보고 있을 아내와 자식들을 떠올리며 이빨을 꽉 깨물고 버텼습니다.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살을 애는 사막의 추위 속에서 향수병에 눈물 지으면서도 그들은 맨손으로 기적처럼 웅장한 도로를 뚫고 거대한 항구를 세워 올렸습니다. 그들의 거칠고 투박한 손에서 흘러내린 눈물겨운 땀방울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달러가 되어 매달 고국의 가족들에게 두툼한 봉투로 전해졌습니다. 그 막대한 사막의 달러는 가난했던 대한민국의 핏줄을 타고 흘러들어가 훗날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도약하는 가장 찬란하고 위대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백태환 과장은 퇴근 후 거실에 앉아 중동 건설 붐으로 인해 연일 폭발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내용이 대서특필된 저녁 신문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감동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어 낡은 아랍어 약병 라벨을 꺼내 손바닥 위에 소중하게 올려놓았습니다. 수십 년 전 조국이 피 흘리며 죽어갈 때 귀한 생명수를 보내어 우리를 살려냈던 나라, 그리고 이제는 가난과 오일 쇼크의 거대한 늪에서 허우적대며 숨이 끊어지려 할 때 기꺼이 자신들의 앞마당을 내어주어 조국의 경제를 완벽하게 부활시켜준 나라, 대한민국은 사막의 그 위대한 나라에게 도무지 갚을 길 없는 거대한 생명의 빚을 무려 2번이나 지게 된 것입니다. 태환은 라벨의 낡은 글귀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내리며 굳게 다물린 입술 속으로 다시 한번 그 옛날의 무거운 맹세를 되새겼습니다. 이 은혜는 조국이 존재하는 한, 아니
내 숨이 붙어있는 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룩한 빛이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진 그 결연한 다짐은 태원뿐만 아니라 당시 그 뜨거운 시대를 살아내던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속에 암묵적이고도 무거운 연대감으로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심한 세월이 다시 한번 거대한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사막의 달러를 머금고 눈부시게 성장한 대한민국은 어느덧 아시아의 거대한 용으로 우뚝 솟아올랐고 거리의 즐비한 높은 빌딩 숲 위로는 화려한 네온사인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백태환 과장 역시 희끗희끗한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되어 수많은 후배 의사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대학 병원의 든든한 거목으로 자리 잡고 있었죠. 모든 것이 평화롭고 완벽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거대한 폭풍은 언제나 가장 고요한 순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끔찍한 모습으로 들이닥치는 법입니다. 어느 늦은 밤, 야간 당직을 서고 있던 태환의 연구실 정적을 깨고 구석에 놓인 작은 텔레비전에서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긴급 속보 알림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차트를 넘기던 태환은 무심코 고개를 들어 화면을 바라보다가 그 자리에 벼락이라도 맞은 듯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화면 속 앵커의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병원의 서늘한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긴급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현재 중동 지역에 전면적인 대규모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수많은 적국의 탄도 미사일과 폭격기들이 사방에서 국경을 넘어 사우디아라비아의 본토를 향해 무차별적인 맹폭격을 가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사우디의 방어선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으며 민간인 구역과 핵심 인프라 시설들이 무자비한 불바다로 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이 최악의 경우 사우디 국가 체제의 완전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태환의 손에 들려있던 두꺼운 차트가 바닥으로 무겁게 툭 떨어졌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너머로는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와 함께 살점이 찢긴 채 비명을 지르며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처참한 모습이 생생하게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태환의 귓가에는 수십 년 전 포탄이 쏟아지던 잿더미, 수용소에서 죽어가던 아이들의 끔찍한 비명 소리가 환청처럼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약하고 비참했을 때 기꺼이 손을 내어주었던 그 위대한 은인의 나라가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사방이 적들로 겹겹이 포위된 채 참혹하게 피를 쏟아내며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울부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세상은 잔혹하리만치 차가웠고 국제사회는 거대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의 최상위 권력층이 모여있는 청와대의 깊고 어두운 지하 벙커에서는 국가의 존립과 인간의 도의를 저울질하는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숨막히는 전쟁이 막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중동의 사막에서 날아온 전쟁 발발의 충격적인 소식은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아시아의 심장부인 대한민국 서울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당시 삼엄한 경비로 둘러싸인 청와대의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지하 벙커, 두꺼운 강철 방음문으로 굳게 닫힌 극비, 회의실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과 짙은 담배 연기만이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긴급 소집된 최고위 참모들과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장관들이 타원형 테이블에 빙 둘러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시체가 떠오를 만큼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넓은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각하,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스스로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머리를 밀어 넣는 명백한 국가적 자살 행위입니다. 국가의 경제와 산업을 총괄하는 장관이 바들바들 떨리는 두 손으로 결제 서류를 움켜쥐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도무지 숨길 수 없는 거대한 공포와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중동 건설 붐을 발판 삼아 이제 막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려는 찰나입니다. 전국의 공장과 고속도로가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의 심장을 뛰게 하는 원유의 100%, 단 한 방울의 예외도 없이 전부 저중동 국가들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우디를 돕기 위해 단 한 명의 군인이나 의료진이라도 파견했다는 사실이 적국들에게 발각된다면 아랍의 적대 국가들은 당장 내일 아침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모든 원유 수출 밸브를 완전히 잠가 버릴 것입니다. 장관은 핏발선 눈으로 거의 울부짖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며칠 못 가 전국의 모든 공장 가동이 중단될 것이고 거리는 다시 암흑천지가 되며 수십만 명의 근로자가 밥줄을 끊기고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정말 이제 겨우 보릿고개를 넘기고 숨을 쉬려 하는데 이대로 모든 것이 끝장날 수는 없습니다. 서방의 거대한 강대국들조차 자국의 석유가 끊길까봐 벌벌 떨며 눈치만 보고 있는 마당에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가 의리를 지키겠다고 나선다는 것은 섣불치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짓입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무거운 한숨이 터져 나왔고 곁에 앉은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역시 동의한다는 듯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극히 냉정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현실적인 분석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철저한 힘과 이익의 논리로만 굴러가는 잔혹한 정글이었습니다. 과거의 증거대한 빚을 갚기 위해 이제 막 일어서려는 자국의 숨통을 스스로 끊어버릴 미련한 바보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모두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문 채 최고의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굳게 다물린 입술만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탁자 위에 놓인 크리스털, 재떨이에 다 타들어 간 담배를 천천히 비벼 끄며 자리에서 무겁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깊게 팬 주름 사이로 매서운 눈빛을 내뿜으며 사색이 된 참모들을 하나하나 말없이 응시했습니다. 불과 20여 년 전 포탄에 무너져 내리고 굶어 죽은 시체가 뒹굴던 이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그 피눈물 나는 역사가 그의 머릿속을 폭풍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천천히 몸을 돌려 회의실 가장 깊은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거대한 육중한 철제 금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철컥, 철컥. 차가운 금소금이 회의실의 무거운 정적을 찢었습니다. 다이얼이 돌아가고 육중한 금고 문이 열리자 대통령은 그 안에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누렇게 변색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붉은색 밀랍 도장이 굳게 찍혀 있었고 절대 극비라는 살벌한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라를 가난의 구렁텅이에서 멱살을 잡고 끌어올렸던 선대 대통령이 서거 직전 후임자에게만 은밀하게 물려준 역사적인 유언이었습니다. 대통령은 낡은 봉투를 뜯어 떨리는 손으로 그 안에 편지를 꺼내어 펼쳤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리는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선대 대통령의 마지막 유언을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전 우리 민족이 포탄 속에서 철저히 버림받고 죽어갈 때 아무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을 살릴 약을 보내준 나라, 그리고 오일 쇼크로 전 세계가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 경제가 처참하게 질식해 갈 때 유일하게 빗장을 열어 우리의 공장을 돌리게 해준 나라, 우리는 그 사막의 나라의 국가의 명운을 건 목숨 빚을 무려 2번이나 졌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막 속에서 오직 대통령의 비장한 목소리만이 벙커 안을 먹먹하게 채웠습니다. 사우디가 피를 흘리는 날, 그들이 전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는 날이 온다면 대한민국은 득실을 계산하지 말고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우리를 살린 그들이 짐승처럼 죽어가게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은혜를 저버린 금수만도 못한 나라가 될 것이다. 피를 토하더라도 이 거룩한 빚은 반드시 갚아라. 대통령이 편지를 거칠게 내려놓으며 두 주먹을 꽉 쥐고 탁자를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이것이 이 나라의 근간을 세운 유언이오. 당신들 말이 100번 옳소. 중동의 심기를 거스르면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파탄이 날 것이고 우리는 다시 그 지독한 가난 속으로 곤두박질 칠지도 모르지. 하지만 말이오, 세상의 이치가 아무리 냉혹하고 이익만을 좇는다 하더라도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은혜를 입었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데 있소. 대통령의 눈동자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통한과 소름 끼칠 정도의 결연함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처절한 고통 속에 핏방울을 흘리고 있는데 기름값이 두려워 짐승처럼 모른 척한다면 우리는 하늘의 천벌을 받을 것이오. 나 역시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두렵고 무섭소. 하지만 피를 나눈 형제를 외면하고 얻어낸 비겁한 번영은 결국 더 큰 재앙이 되어 우리를 파멸시킬 것이오.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너무나 무식하고 미련하지만 가슴 가장 깊은 곳을 뜨겁게 불태우는 거룩한 명분이었습니다. 국익과 경제 파탄이라는 거대한 공포 앞에서도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기꺼이 목숨을 건 도의와 인간의 존엄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날 밤 최고위층의 극비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단 12명의 최정예 외과 의료진이 쥐도 새도 모르게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그 정예팀의 명단 가장 첫 줄에는 수십 년 전 참혹했던 수용소에서 사막의 구호 물자로 생명을 살려냈던 대학병원 최고의 외과 과장 백태환의 이름이 묵직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백발이 성성한 나이였지만 그의 굽은 어깨에는 어느 젊은이보다도 강렬한 투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죠. 늦은 밤 거실의 희미한 전등 아래에서 낡은 가죽 가방을 꺼내 짐을 꾸리는 태환을 보며 아내가 불안에 가득 찬 눈빛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여보, 대체 이 한밤중에 어딜 가시는 거예요?
혹시 무슨 끔찍한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태환은 차마 아내의 떨리는 눈동자를 마주 보지 못한 채 가방 속에 날카로운 메스와 수술 도구들을 차곡차곡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서랍 가장 깊은 곳에 40년이 넘게 애지중지 간직해온 바스라질 듯한 아랍어 약병 라벨을 꺼내어 거친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알 수 없는 낯선 글씨로 적힌 그 낡은 종이 조각, 젊은 시절 눈물로 다짐했던 그 핏빛 맹세가 손끝을 타고 온몸의 혈관으로 뜨겁게 전해져 왔습니다. 태환은 그 라벨을 조심스럽게 접어 자신의 하얀 가운 가슴 주머니에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미안하오. 아무것도 묻지 말아 주시오. 국가가 나를 불렀소. 하지만 내가 조국을 떠났다는 사실조차 그 어떤 공식 기록에도 남지 않을 거요. 혹여 내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 해도 정부는 끝까지 나라는 존재를 세상에 부인해야만 하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가장 잔혹하고도 거룩한 임무요. 아내의 두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지만 태환은 그녀의 뺨을 다정하게 쓸어내리며 묵묵히 집을 나섰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아주 오래전 우리 조국이 가장 참혹하게 죽어갈 때 내가 졌던 거대한 빚을 이제야 갚으러 가는 길이니 의사로서, 아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사지일 뿐이오. 다음 날 새벽, 짙은 안개가 깔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텅 빈 군사 비행장. 12명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바위처럼 굳은 표정으로 군용 수송기의 차가운 트랩을 올랐습니다. 그들의 옷에는 대한민국의 영광스러운 태극기도 없었고 군인임을 증명하는 그 어떤 계급장이나 인식표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에 하나 적국의 포로로 생포되거나 폭격에 찢겨 사망하더라도 조국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핏자국이 튀어 오를 것을 각오한 눈부신 하얀 가운만을 걸친 채 목적지조차 알 수 없는 비밀 수송기에 무거운 몸을 실었습니다. 가장 외롭고 끔찍한 사투의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그들의 비행기가 고막을 찢는 굉음을 내며 활주로를 거칠게 박차고 밤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전의 그 아랍어 약병 라벨을 심장 가까이 품고 날아가는 백태환 과장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중동의 감시망을 피해 칠흑 같은 어둠을 가로질러 그들이 도착하게 될 사막의 야전 병원은 서방에 내려라 하는 의료진들조차 공포에 질려 전부 도망쳐버린, 말 그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피리린내, 나는 생지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지옥불 한가운데서 태환이 평생을 잊지 못할 단 한 사람의 운명적인 핏빛, 생명과 멱살을 쥐고 마주하게 되리라는 것을. 사막의 짙은 어둠을 뚫고 육중한 군용 수송기 한 척이 고막을 찢는 굉음을 내며 모래먼지가 자욱한 임시 활주로에 거칠게 내려앉았습니다. 수송기의 꼬리 문이 서서히 열리자마자 훅 하고 밀려들어 온 것은 건조하고 뜨거운 중동의 모래바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캐하게 코를 찌르는 화약, 냄새와 수많은 젊은이들의 살점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피비린내가 뒤엉킨 생지옥의 악취였습니다. 조국의 이름도 자신들의 계급이나 소속을 증명할 그 어떤 표식도 달지 않은 12명의 한국 의료진. 그들은 오직 눈부시게 하얀 의사 가운만을 걸친 채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낯선 사막의 전쟁터로 묵묵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백발이 희끗희끗한 백태환 과장은 한 손에 낡은 수술 가방을 꽉 쥔 채 붉은 화염으로 번쩍이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사우디아라비아 최전방에 위치한 거대한 야전 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병원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거대한 도살장에 가까웠습니다. 하늘에서는 연일 적군이 쏘아 올린 스커드 미사일이 날카로운 금속성 파열음을 내며 병원 주변의 모래 언덕에 무자비하게 내리꽂히고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폭발할 때마다 거대한 텐트의 뼈대가 부서질 듯 흔들렸고 천장에 매달린 백열등이 위태롭게 깜빡거리며 피투성이가 된 수술대 위를 어지럽게 비추었습니다. 쉴 새 없이 날아드는 헬리콥터들은 프로펠러의 굉음과 함께 찢겨 나간 병사들을 모래 바닥 위로 짐승처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비규환의 한복판에서 가장 먼저 백태환과 12명의 의료진을 맞이한 광경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미사일이 또 날아옵니다. 우리는 철수하겠습니다. 막대한 수당을 받고 이곳에 자원했던 서방 국가의 민간 계약 의료진들이 계속되는 스커드 미사일의 공포와 끝없이 밀려드는 참혹한 부상자들의 규모에 질려 완전히 이성을 잃고 떠나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피 묻은 수술복을 벗어 던지고 황급히 자신들의 짐을 챙겨 안전한 후방으로 떠나는 헬기에 오르기 위해 아우성치고 있었습니다. 현지의 사우디 군의관들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떠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허탈하게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당장 복부가 터지고 팔다리가 잘려나간 수백 명의 자국, 청년들이 텐트 바닥에서 피를 쏟으며 죽어가고 있었지만 메스를 쥐고 그들을 살려낼 숙련된 외과 의사의 수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사막의 가장 춥고 외로운 밤, 또다시 전 세계는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이 나라를 차갑게 버리고 떠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떠나가는 서방 의료진들의 거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며 아무런 표장도 없는 하얀 가운을 입은 12명의 이방인들이 뚜벅뚜벅 수술실 천막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브리핑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통역을 찾으며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백태환 과장은 낡은 가죽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피와 모래가 엉겨붙은 수술대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는 녹슨 철제 대야에 담긴 소독물에 거칠게 손을 씻어내며 곁에서 넋을 잃고 서 있는 사우디 군의관을 향해 짧고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지금부터 이 병원의 모든 수술대는 우리가 통제합니다. 당장 밖에 있는 중증 외상 환자들부터 이쪽으로 전부 끌고 오시오. 태환은 서툰 영어로 외쳤지만 말이 통하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들의 압도적인 기백과 짐승 같은 직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수술실을 완벽하게 장악해 나갔습니다. 이 12명의 한국 의료진은 평범한 의사와 간호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불과 수십 년 전 자신들의 조국이 잿더미가 되었던 그 끔찍했던 전쟁과 지독한 가난 속에서 맨손으로 사람의 살을 꿰매고 부서진 뼈를 맞추며 생존해온 실전의 악마들이었습니다. 서방의 의사들이 완벽한 멸균 상태와 최첨단 장비가 없으면 수술을 포기할 때 이 하얀 유령들은 부족한 마취제와 무뎌진 메스만으로도 기적처럼 사람을 살려내는 방법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시간의 개념이 완전히 증발해버린 처절한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태환은 하루에만 무려 20건이 넘는 중증 외상 수술을 미친 듯이 집도했습니다. 파편에 찢긴 장기를 잘라내고 이어붙이는 끔찍한 과정이 기계처럼 반복되었습니다. 천막 위로는 적기의 폭격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지만 태환의 손끝은 단 한 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하얀 가운은 이내 환자들에게서 뿜어져 나온 검붉은 피로 두껍게 코팅되어 딱딱하게 굳어버렸고 수술용 장갑 안에는 땀이 차올라 손목을 타고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사흘 밤낮을 단 한숨도 자지 못한 태환의 두 눈은 핏발이 서다 못해 시뻘겋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의 감각은 무뎌져 갔고 다리는 사시나무 떨리듯 후들거렸습니다. 과장님, 제발 30분이라도 눈을 붙이셔야 합니다. 그러다 과장님이 먼저 쓰러지십니다. 함께 파병을 온 한국 간호사가 울먹이며 그의 피 묻은 소매를 잡아 끌었지만 태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텐트 밖에는 여전히 수십 명의 젊은 사우디 병사들이 모래바닥을 뒹굴며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여기서 메스를 놓는 순간 저 젊은 생명들이 사막의 흙먼지 속에서 더섭이 죽어간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태환은 자신의 가슴 주머니에 빳빳하게 들어있는 40여 년 전의 낡은 약병 라벨을 겉옷 위로 꾹 움켜쥐었습니다. 이 지독한 피로를 견뎌내게 하는 유일한 진통제였습니다. 나흘째 되던 깊은 새벽, 끝없이 밀려드는 들것 앞에서 태환이 순간 시야가 하얗게 전멸하며 무릎이 꺾이려던 찰나였습니다. 천막 바깥에서 고막을 찢는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군의관들의 다급하고 처절한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길을 비켜라. 최우선 응급 환자다. 당장 지혈대를 가져와. 피와 모래먼지로 범벅이 된 들것 하나가 수술실 한가운데로 거칠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들것 위에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젊은 군 장교가 의식을 잃고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파티마 알아르비. 불과 20대의 나이로 최전방 군사 작전을 지휘하던 사우디에 촉망받는 젊은 장교였습니다. 적군의 기습적인 포격으로부터 부하들을 대피시키다 근처에 떨어진 포탄의 거대한 파편에 복부를 정통으로 관통당한 참이었습니다. 파티마의 상태는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오른쪽 복부가 완전히 찢겨나가 내장이 훤히 드러나 있었고 바닥으로는 검붉은 피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들것을 끌고 온 사우디의 수석 군의관은 파티마의 상처를 들여다보더니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포기해라. 피를 너무 많이 흘려 혈압이 아예 잡히지 않는다. 파편이 복부 대동맥 근처를 완전히 찢어놓아서 손을 대는 순간과다 출혈로 수술대 위에서 즉사할 거다. 의학적으로 이미 가망이 없는 상태다. 진통제나 최대로 투여하고 다음 부상자를 데려와라. 군의관이 수술을 포기하는 선고를 내리며 몸을 돌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그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들것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른 사람의 피를 뒤집어써
악기처럼 변해버린 한국의 외과 과장 백태환이었습니다. 그는 파티마의 창백하고 흙먼지 묻은 얼굴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고 있는 파티마의 앳된 얼굴 위로 40여 년 전 피난민 수용소에서 파상풍으로 죽어가던 그 어린아이의 파랗게 질린 얼굴이 투명하게 겹쳐졌습니다. 서방의 의사들은 떠나가고 자국의 의사마저 포기해버린 절대적인 고립의 순간, 태환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넷을 고쳐주며 주변의 사우디 의료진들을 향해 사나운 맹수처럼 형형한 눈빛을 뿜어냈습니다. 비키시오. 나는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내 조국의 명운을 걸고 수만 킬로미터를 날아왔소. 아무도 내 눈앞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소. 당장 수술 준비하시오. 태환은 서툰 영어로 외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학적 처치를 넘어선 죽음의 사신과 멱살을 잡고 싸우려는 한 미련한 인간의 처절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사막의 낡은 천막 안에서는 현대의 의학의 상식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믿기 힘든 핏빛 사투가 막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파티마 차관의 영혼 속에 지독한 흉터처럼 각인된 그날 새벽의 진실은 현대의 의학의 모든 오만하고 얄팍한 상식들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숭고하고도 끔찍한 기적이었습니다. 폭격으로 찢겨나간 야전 병원의 임시수술실 안, 백태환 과장은 피와 흙먼지로 범벅이 된 파티마의 전투복을 날카로운 가위로 거칠게 찢어냈습니다. 훤히 드러난 복부의 상태는 사우디의 수석 군의관이 수술을 포기하고 뒷걸음질 쳤던 이유를 너무나도 잔혹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적군의 미사일 파편은 파티마의 오른쪽 복부를 무자비하게 헤집어 놓았고 파열된 장기 사이로 꿀럭거리며 솟구쳐 오르는 검붉은 피는 이미 수술돼 바닥을 흥건한 웅덩이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혈압은 바닥을 쳐서 생명 유지 장치의 모니터는 불규칙하고 소름 끼치는 경고음을 미친 듯이 토해내고 있었죠. 당장 혈액팩 10개 가져와. 핀셋은 필요 없어. 내 두 손으로 직접 혈관을 잡을 테니 바늘에 실을 꿰어 당기기만 하시오. 태환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치는 복강 안으로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자신의 두 손을 거침없이 푹 집어넣었습니다. 따뜻하고 끈적한 피가 그의 얼굴과 안경 위로 사정없이 튀어올랐지만 그는 눈조차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12명의 한국 의료진들은 단 한마디의 군더더기 말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의학적 처치를 넘어선 눈앞에 어른거리는 죽음의 사신과 직접 멱살을 잡고 바닥을 구르며 싸우는 신들린 몸부림 그 자체였습니다. 바깥에서는 쉴 새 없이 헬리콥터가 뜨고 내리며 텐트가 찢어질 듯 펄럭였고 고막을 터뜨릴 듯한 폭격 소리가 지축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태환의 온 신경은 오직 자신의 손가락 끝에 닿는 파티마의 미세하게 박동하는 핏줄 하나에만 무섭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피를 쉴 새 없이 퍼내고 흙먼지가 엉겨붙은 미세한 혈관을 찾아내어 핀셋으로 꿰매고 내장에 깊숙이 박힌 날카로운 쇠 조각들을 끄집어내는 끔찍한 과정이 1분, 1초의 쉬는 시간도 없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3시간이 지나고 5시간이 흘렀습니다.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은 극한의 사투였습니다. 태환의 하얀 가운은 이미 앞뒤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두꺼운 핏빛 갑옷처럼 굳어버렸고 땀구멍에서는 비 오듯 땀이 쏟아져 내려 눈을 제대로 뜰 수조차 없었습니다. 손가락의 감각은 마비되어 마치 남의 손을 움직이는 것 같았고 극도의 탈진으로 인해 무릎이 수십 번이나 꺾이며 쓰러질 뻔했습니다. 곁에서 보조를 맞추던 한국 간호사들조차 탈수 증세로 헛구역질을 하며 비틀거렸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당장 메스를 바닥에 내던지고 이 끔찍한 피비린내. 나는 지옥에서 도망쳐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잠들고 싶은 본능이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어차피 가망이 없는 환자라고 모두가 포기했던 목숨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환자의 심장이 멎는다고 해도 이 아시아의 이름 모를 의사를 비난할 사람은 이 사막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환이 숨이 막혀 고개를 떨구려던 바로 그 절대적인 절망의 순간 그의 가슴 주머니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가 그의 멈춰가던 심장을 거칠게 후려쳤습니다. 가운 안쪽에 고이 품고 있던 낡은 종이 조각, 40여 년 전 조국이 잿더미가 되어 짐승처럼 죽어갈 때 이 사막의 나라가 보내주었던 아랍어 약병 라벨이었습니다. 강대국들도 전부 고개를 돌리고 떠나갔던 그 철저한 고립의 밤에 그들이 보내준 따뜻한 생명수가 없었다면 자신은 수용소의 어린아이들과 함께 참혹하게 죽어갔을 것입니다. 오일 쇼크의 거대한 절망 속에서 그들이 사막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자신의 조국은 여전히 가난과 굶주림의 지옥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우리는 2번의 피를 빚졌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내 목숨이
이 자리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 사막의 은인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태화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핏발이 선 두 눈을 부릅떴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안경 너머로 번뜩이는 그의 눈빛은 도저히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목에 억지로 힘을 쥐어짜내어 복강 가장 깊은 곳에 숨어 피를 뿜어내던 마지막 파열, 동맥을 기어코 찾아내어 실로 단단히 묶어버렸습니다. 장장 9시간. 해가 지고 다시 사막의 지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떠오를 때까지 이어진 기계조차 버티지 못할 끔찍하고도 경이로운 핏빛 사투가 마침내 끝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피부 봉합의 매듭을 짚고 태환이 피 묻은 가위를 챙그랑하고 철제 대야에 내려놓는 순간 수술실 전체를 공포스럽게 짓누르던 생명 유지 장치의 불규칙한 파열음이 거짓말처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뚜 하는 규칙적이고 힘찬 심장 박동 소리가 텐트 안을 경건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치던 파티마의 혈압이 기적처럼 정상 궤도로 맹렬하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구석에서 숨을 죽인 채 이 미친 이방인들의 사투를 지켜보던 현지의 사우디 군의관들과 간호사들의 입에서 일제히 억눌린 탄성과 짐승 같은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의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며 거리에 버려두었던 생명을 이름 모를 아시아의 작은 체구를 가진 늙은 의사가 맨손으로 지옥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멱살을 틀어쥐고 이승으로 다시 끌어올린 것입니다. 태환은 수술대 옆 차가운 흙바닥에 그대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피로 붉게 물든 두 손을 무릎 위에 툭 떨어뜨린 채 그는 가쁘게 몰아쉬는 숨을 진정시키며 파티마의 평온해진 얼굴을 말없이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반나절의 시간이 흐른 고요한 깊은 밤, 마취의 깊은 수렁에서 서서히 빠져나온 파티마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희미한 텐트의 불빛 사이로 흐릿했던 시야가 점차 선명해지며 누군가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의자에서 쪽잠을 자다 인기척에 눈을 뜬 중년의 아시아인 남자. 하얀 가운은 온통 검붉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마스크 너머로 파티마를 다정하게 내려다보는 그 눈빛만큼은 사막의 오아시스보다 훨씬 더 맑고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파티마는 갈라지는 목소리로 헉헉거리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통증이 온몸을 찢는 듯했지만 파티마의 머릿속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우리 군의 군복도 입지 않았고 막대한 돈을 주고 고용한 서방 국가의 군의관도 아닌 것 같은데 나를 포기하고 전부 떠나간 이 지옥에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길래 내 곁을 지키고 있는 겁니까? 파티마가 서툰 영어로 물었고 태환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파티마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부드러운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내며 묵직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태환이 서툰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파티마의 커다란 흑요석 같은 두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한국. 아시아의 그 한국 말입니까? 세계의 모든 거대한 부자 나라들이 적의 보복이 두려워 우리를 버렸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고립된 외톨이입니다. 당신들의 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아서 이 전쟁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원유가 끊겨 국가 경제가 무너질 텐데 도대체 왜, 무슨 미련한 이유로 이 죽음의 전쟁터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날아온 겁니까? 파티마의 절규에 가까운 질문에 태환은 대답 대신 자신의 피 묻은 가운 안주머니 속으로 깊숙이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바스라질 듯 낡고 누렇게 변색된 알 수 없는 글씨가 흐릿하게 남아있는 종이 라벨 하나를 꺼내 파티마의 떨리는 손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쥐어주었습니다. 40여 년 전 우리의 사나가 잿더미가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처절하게 굶주리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세상의 모든 잘난 나라들이 이익을 계산하며 고개를 돌렸을 때 당신들의 나라 사우디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었으니까요. 당신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내주었던 그 귀한 약들이 무너진 수용소에서 죽어가던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태환은 서툰 영어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태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웅장한 교향곡보다 거대하게 파티마의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난으로 숨이 끊어지려 할 때 당신들이 유일하게 원유의 빗장을 열고 사막에 일자리를 내어주어 대한민국의 숨통을 살려주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은혜를 잊지 않는 민족입니다. 피를 토하더라도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습니다. 당신들이 가장 춥고 외로울 때 우리를 2번이나 살렸고 이제 그 피의 빚을 갚기 위해 우리가 당신을 살릴 차례였을 뿐입니다. 그 묵직한 고백을 듣는 순간 강철의 심장을 가졌다고 자부하던 사우디
최전방의 무적의 젊은 장교였던 파티마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소리 없는 뜨거운 오열이 병동의 정막을 무겁게 채웠습니다. 국가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거대한 절망 속에서 지구 반대편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방인들이 오직 아주 오래전의 은혜 하나만을 기억하고 찾아와 자신의 목숨과 조국을 살려냈다는 사실, 그 압도적인 인류애와 무식할 정도로 고결한 희생 앞에 파티마의 영혼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파티마는 눈물로 흐려진 시야 속에서 힘겹게 떨리는 손을 들어 자신의 목에 걸려 있던 군번줄을 풀었습니다. 치열한 사막의 전쟁터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과 영혼을 증명해 주던 파티마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파티마는 검붉은 자신의 피가 말라붙어 있는 그 은빛 군번줄을 흉터투성이인 태완의 손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렸습니다. 내 나라가 당신의 나라를 살렸다면 이제 당신이 내 목숨과 내 나라를 살린 것입니다. 이 군번줄을 부디 받아 주십시오. 당신이 무사히 고국으로 살아 돌아가는 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 수백 년이 흐르더라도 우리 사우디는 당신들이 목숨을 걸고 베풀어준 이 위대한 구원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태완은 그 군번줄을 굳은 살 박인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주었습니다. 두 나라의 엇갈린 비극과 가난, 그리고 시간을 초월한 숭고한 보은이 이 작고 낡은 사막의 천막 안에서 가장 완벽하고 찬란하게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밤은 마땅히 두 나라의 역사책 가장 첫 장에 황금빛으로 거룩하게 기록되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잔혹한 역사의 여신은 이들을 향해 너무나도 가혹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포연이 가라앉고 세상이 다시 차가운 이해관계로 돌아갔을 때 이 12명의 위대한 영웅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목에 걸어줄 영광스러운 훈장이 아니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발목에 죽을 때까지 결코 풀지 못할 가장 끔찍하고 잔혹한 족쇄가 차갑게 채워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태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길고도 끔찍했던 사막의 전쟁이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고막을 찢어놓던 폭격기의 굉음이 멈추고 포탄이 휩쓸고 간 참혹한 모래사막 위로 위태롭고도 고요한 평화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죽음의 사신과 멱살을 잡고 싸우며 쉴 새 없이 메스를 휘둘렀던 12명의 하얀 유령들, 한국의 의료진들도 이제 그들의 숭고한 임무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갈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나는 칠흑 같은 한밤중의 임시 활주로에는 영웅들을 환송하기 위해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군악대의 나팔 소리도, 그들의 피 묻은 가운 위에 달아줄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국가 훈장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처음 이 낯선 지옥에 발을 내디뎠을 때처럼 누구의 배웅도 받지 못한 채 어둠을 틈타 도망치듯 비밀 군용 수송기에 조용히 몸을 실었습니다. 백태환 과장의 낡은 가죽 가방 깊숙한 곳에는 파티마 장교가 눈물로 맹세하며 자신의 손에 직접 쥐어주었던 그 피 묻은 은빛 군번줄이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몇 번의 비밀스러운 우회 비행 끝에 짙은 새벽 안개가 축축하게 깔린 대한민국의 어느 외딴 군사 비행장의 수송기가 거친 마찰음을 내며 착륙했습니다. 비행기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고국의 차갑고도 익숙한 새벽 공기가 얼굴에 닿는 순간 태완과 12명의 의료진들은 살아서 돌아왔다는 벅찬 안도감에 젖어 서로의 거친 손을 말없이 굳게 맞잡았습니다. 하지만 수송기의 가파른 트랩을 내려온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건 영웅들을 향한 따뜻한 환영 인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활주로 한 구석에는 번호판을 검은 천으로 가린 육중한 세단, 여러 대가 시동을 켠 채 위협적으로 대기하고 있었고, 검은 코트를 입은 정보기관의 건장한 요원들이 싸늘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트랩 주위를 겹겹이 포위하듯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최고 위층의 밀명을 직접 부여받은 냉혹한 책임자가 구둣발 소리를 내며 태완의 곁으로 바싹 다가왔습니다. 그는 사지를 뚫고 돌아온 의사들에게 수고했다는 단 한마디의 위로조차 건네지 않은 채 마치 사형수에게 마지막 선고를 내리듯 무겁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들 12명이 지난 수십일 동안 중동의 사막에서 보고 겪은 모든 일은 세상에 절대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환상입니다. 당신들은 단 하루도 이 조국의 땅을 벗어난 적이 없으며 그 나라의 흙먼지조차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 형제는 물론이고 당신들과 한 침대를 쓰는 아내와 자식들에게조차 무덤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절대 입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책임자의 뱀 같은 눈빛에는 짙은 공포와 살기가 서늘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들의 비밀 파견 사실이 단 한 글자라도
세상에 새어나가 아랍의 적국들 귀에 들어간다면 그들은 즉각 우리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원유 밸브를 완전히 잠가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의 모든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끊기고 수십만 명의 가장들이 거리에 나앉으며 이 국가는 다시 그 끔찍했던 굶주림과 가난의 구렁텅이로 처박히게 됩니다. 당신들의 알량한 영웅심 하나가 이 조국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 놓을 수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뼛속 깊이 새기십시오.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5천만 국민의 목숨이 걸린 절대적인 국가의 명령입니다. 그것은 사막의 스커드 미사일 파편보다 예리하고 그 어떤 협박보다 무섭고 잔혹한 족쇄였습니다. 태완과 12명의 의료진은 어두운 활주로의 찬 바람 속에 멍하니 선 채 조국의 생존과 경제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이 피를 토하며 이룩한 그 숭고한 헌신과 기적을 영원한 침묵의 암흑 속으로 생매장해야만 했습니다. 살과 뼈를 깎아내며 죽어가는 타국의 생명들을 기적처럼 살려낸 대가는 찬란한 영광이 아니라 평생의 숨통을 짓누르는 무거운 형벌이 되어 그들의 발목에 차갑게 채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완은 마치 어제도 출근했던 사람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대학 병원의 수술실로 출근했습니다. 멸균 비누로 거품을 내어 피 묻은 손을 벅벅 씻어내는 그의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어깨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굽어 있었지만 동료 의사들도 심지어 매일 밤 그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눈물로 기도했던 그의 아내조차도 그 거친 두 손이 지구 반대편의 사막에서 얼마나 위대하고 눈부신 기적을 꿰매고 돌아왔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서랍 깊은 곳에 단 한 가지 새로운 유품이 비밀스럽게 더해졌을 뿐이었습니다. 이국의 젊은 장교 파티마가 목숨을 걸고 쥐어준 피가 말라붙은 은빛 군번줄이었습니다. 세월은 그들의 억울한 침묵을 비웃기라도 하듯 너무나 무심하고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중동의 맹주국들이 석유를 무기 삼아 전 세계의 경제의 목줄을 쥐고 흔들 때마다 한국 정부는 혹여나 과거의 극비 파견 기록이 발각되어 원유가 끊길까봐 덜덜 떨며 관련된 모든 문서를 철저하게 불태우고 파쇄하여 영구히 봉인해버렸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 교과서 그 어디에도 모래 폭풍 속에서 피를 뒤집어쓰고 수천 명을 살려낸 12명의 하얀 영웅들에 대한 단 한 줄의 기록조차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태완은 그렇게 평범하고 이름 없는 외과 의사로 평생을 묵묵히 수술실만을 지켰습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가 눈처럼 하얗게 새고 손이 심하게 떨려 더 이상 사랑하던 메스를 잡을 수 없게 되어 쓸쓸히 은퇴하던 그날에도 그의 가슴에는 국가가 수여하는 그 흔한 표창장 하나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추운 겨울, 앙상하게 마른 거목처럼 병상에 누워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쉬던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외동딸 선화가 굵은 눈물을 훔치며 아버지의 차가워진 주름진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화는 아버지가 평생토록 낡은 서랍장 가장 깊은 곳에 강박적으로 숨겨두고 애지중지하던 두 가지 유물의 진짜 사연을 끝내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낯선 아랍어 글씨가 새겨진 바스라질 든 낡은 약병 라벨이었고 다른 하나는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은 묵직한 외국 군대의 군번줄이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훌륭하고 멋진 인생을 사셨어요. 평생 수많은 환자들을 살려내셨잖아요. 이제 아프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태완은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딸의 손을 쥐며 힘겹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70여 년 전 폭격에 무너진 수용소의 잿더미와 차가운 진흙탕, 그리고 사막의 모래에 폭풍이 휘몰아치던 야전 병원의 피리네, 마지막으로 기적처럼 눈을 번쩍 떴던 젊은 장교 파티마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선명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입술을 달싹이며 딸을 향해 마지막 숨을 쥐어짜내어 속삭였습니다. 나는 그저 사람이 사람으로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아주 오래전 누군가 우리 조국에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었던 그 따뜻한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기꺼이 목숨을 걸고 돌려주었을 뿐이야. 내 삶은 그것으로 충분히 찬란했다. 그것이 조국의 경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기적을 평생토록 흙먼지 속에 묻어두어야만 했던 이름 없는 영웅이 세상에 남긴 가장 고결하고 묵직한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렇게 백태환이라는 이름은 찬란했던 그날의 핏빛 기억과 함께 깊고 차가운 겨울 땅속으로 영원히 묻히는 듯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철저한 망각의 심연 속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반세기에 그 잔혹한 침묵의 벽이 마침내 거대한 굉음을 내며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한 것은 태환이 눈을 감고도 한참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생 서랍 속에 갇혀있던 군번줄의 진짜 주인이 천문학적인 오일머니의 주인이 되어
태완의 초라한 집 앞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야드에서 맹렬하게 솟아오른 거대한 특별 전용기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구름을 갈라 아시아의 동쪽 끝 대한민국의 인천공항에 육중한 바퀴를 내렸습니다. 활주로에는 세계 에너지 경제를 쥐고 흔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막강한 최고 실세가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한국을 방문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에 완전히 발칵 뒤집힌 한국 정부의 고위 관료들과 으리으리한 검은색 최고급 의전 차량들이 융단처럼 길게 도열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경호원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삼엄하게 영접을 준비하고 있었죠. 하지만 전용기의 가파른 트랩을 내려온 파티마 차관은 자신을 향해 굽실거리며 허리를 굽히는 수많은 관료들과 정신없이 터지는 언론의 카메라 플래시를 향해 단호하고 매서운 손짓으로 그들의 접근을 막아세웠습니다. 모든 공식적인 환영 행사와 정치적 회담 일정은 지금 이 시간부로 전면 취소합니다. 나를 위해 준비해 둔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도 으리으리한 만찬도 모두 치워주십시오. 나는 지금 당신네 나라의 권력자들과 탁상공론을 하러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목숨을 구해주고 우리 조국을 지켜낸 가장 위대한 영웅을 만나러 온 한 명의 참전 군인으로서 이 땅을 밟은 것입니다. 파티마가 통역사를 통해 전한 그 차갑고도 결연한 선언에 현장에 있던 모든 관료와 기자들은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숨을 죽였습니다. 파티마 차관은 준비된 거대한 방탄 차량 대신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일반 승용차 한 대만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든 저 자이드와 단 한 명의 현지 통역사만을 대동한 채 서울의 화려한 마천루 빌딩 숲이 아닌 경기도 외곽의 한적하고 허름한 구도심을 향해 차를 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대한민국의 풍경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반세기 전 파티마가 태완의 입을 통해 전해 들었던 가난하고 헐벗었던 아시아의 잿더미 국가는 온데간데 없고 하늘을 찌를 듯한 화려한 건물들과 거대한 대교들이 찬란한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파티마 차관은 차창에 이마를 기댄 채 태완과 12명의 의사들이 자신들의 영광을 생매장하면서까지 지켜내려 했던 조국의 눈부신 번영을 붉어진 눈시울로 말없이 경외감 속에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의 주행 끝에 차가 멈춰선 곳은 좁고 가파른 골목길이 구불구불 이어지는 아주 오래된 다세대 주택가였습니다. 수십조 원을 굴리는 세계적인 건물이 방문하기에는 너무나도 소박하고 어쩌면 초라하기까지 한가난한 동네였죠. 칠이 다 벗겨지고 녹슨 낡은 철대문 앞에 선 파티마 차관은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완벽한 철의 여인으로 불리며 서방의 정상들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녀의 두 손이 사시나무처럼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누르자 얼마 지나지 않아 낡은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은발이 성성한 60이 넘은 한국 여성이 의아한 표정으로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었습니다. 바로 수십 년 전 사막의 야전, 병원에서 파티마의 찢어진 복부를 꿰매어 살려냈던 이름 없는 위대한 영웅, 백태환 과장의 외동딸 백선화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외국인들의 방문과 문 앞에 늘어선 검은 정장의 경호원들을 보며 극도로 당황한 선화를 향해 파티마 차관은 차마 입을 떼지 못한 채 그저 바들바들 떨리는 입술만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통역사가 다가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파티마 차관은 통역사의 어깨를 가볍게 제지하며 자신이 직접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파티마 차관은 떨리는 손으로 줄곧 품에 안고 있던 자신의 낡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반세기 동안 자신의 심장 가장 가까운 곳에 부적처럼 품고 살았던 낡고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은 은빛 군번줄 조각을 꺼내어 선화에 거칠고 주름진 두 손 위에 조심스럽게,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 차가운 금속 유품을 내려다보는 순간 선화의 두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토록 낡은 서랍장 가장 깊은 곳에 꽁꽁 숨겨두고 애지중지하던, 그러나 끝내 그 진짜 사연을 단 한마디도 말해주지 않은 채 침묵의 무덤까지 가지고 갔던 바로 그 군번줄과 완벽하게 똑같은 모양의 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그 알 수 없는 침묵의 유산이 수십 년의 잔혹한 세월을 건너뛰어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낯선 이방인의 손에 쥐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위대하고 거룩한 아버지가 지옥 같은 사막에서 내장이 찢어진 채 짐승처럼 죽어가던 나를, 아니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았던 우리 조국 사우디아라비아를 완벽하게 살려냈습니다. 파티마 차관은 서툰 한국어 발음으로 비행기 안에서 피를 토하듯 수백 번이나 연습했을 그 한 문장을 띄엄띄엄, 그러나 뼛속 깊은 진심을 담아 처절하게 토해냈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선화는 그제야
아버지가 임종 직전 마지막으로 남겼던 서글픈 유언. 사람이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그 먹먹하고 억울했던 고백의 진짜 거대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조국의 경제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국가의 차가운 그림자에 묶여 자신의 위대한 업적을 단 한 번도 세상에 자랑하지 못한 채 낡은 군번줄 하나만을 움켜쥐고 쓸쓸히 눈을 감아야 했던 아버지의 고독한 삶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선어의 입술에서 심장을 쥐어뜯는 듯한 억눌린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파티마 차관은 오열하며 주저앉는 선어의 좁은 어깨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두 나라의 엇갈린 비극적인 운명과 참혹했던 두 번의 전쟁, 그리고 수십 년의 무겁고 억울했던 침묵이 두 여인의 뜨거운 눈물 속에서 비로소 완벽하게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의 녹화 버튼을 누른 채 뷰파인더 너머로 쉴 새 없이 번지는 뜨거운 눈물을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당장 나를 안내해 주십시오. 늦어도 너무 가혹하게 늦어버렸지만 이제라도 내가 직접 가서 당신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인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파티마 차관의 간절하고 처절한 부탁에 선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차에 올라타 경기도 외곽의 더 깊숙한 시골길을 향해 침묵 속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이내 추적추적 차가운 겨울비가 을씨년스럽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멈춰선 곳은 이름 모를 잡초와 들풀만 무성하게 자라난 산 중턱의 아주 작고 초라한 공동묘지였습니다. 포장조차 되지 않은 미끄러운 진흙탕 길을 한참이나 걸어 올라가야 하는 험한 곳이었죠. 수행원들이 황급히 달려와 커다란 검은 우산을 씌우려 했지만 파티마 차관은 단호하고 매서운 손짓으로 그들을 모두 거칠게 물리쳤습니다. 감히 어느 분의 앞에서라고 감히 우산을 쓴단 말입니까? 모두 뒤로 물러서세요. 파티마 차관은 통역사를 통해 엄하게 말했습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정장 구두가 진흙탕에 푹푹 빠지고 차가운 빗방울이 정갈하게 빗어 넘긴 머리를 흠뻑 적시는데도 파티마 차관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파티마의 시선은 오직 언덕 꼭대기에 자리 잡은 비석조차 제대로 화려하게 세워지지 않은 자그마하고 초라한 봉분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질척이는 흙길을 걸어 마침내 그 초라한 무덤 앞에 선 순간 파티마 차관은 마치 다리에 총을 맞은 사람처럼 털썩 차가운 진흙 바닥 위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을 쥐고 흔들며 전 세계 금융 권력을 호령하던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아시아의 이름 모를 작은 진흙 무덤 앞에서 세상 가장 낮고 비천한 자세로 엎드린 것입니다. 파티마 차관은 덜덜 떨리는 두 손을 뻗어 잔뜩 이끼가 끼고 비에 젖은 차가운 묘비를 마치 그리운 연인의 얼굴을 어루만지듯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비석에 얕게 새겨진 백태환이라는 세 글자 위로 파티마의 뜨거운 핏물 같은 눈물이 빗물과 섞여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파티마 차관은 흙바닥에 얼굴을 완전히 묻은 채 반세기 동안 자신의 심장을 짓눌러 왔던 묵직한 부채감과 벅찬 감사의 인사를 하늘을 향해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시골의 공동묘지에서 시작된 위대한 사막의 권력자의 오열은 제가 들고 있는 카메라의 위성 송출 장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번역되어 전 세계 수억 개의 텔레비전 화면을 가득 채울 거대한 나비효과의 찬란한 서막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생매장되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황금빛 보상을 입고 화려하게 부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반세기 동안 묻혀있던 사막과 반도의 위대한 보온의 역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10만 달러의 낡은 항생제, 12벌의 피 묻은 하얀 가온, 그리고 두 나라를 영원히 묶어준 무조건적인 경제 동맹. 이 차가운 숫자들 뒤에는 쏟아지는 포탄 속에서도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의사들과 조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평생 족쇄를 차고도 묵묵히 침묵했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드는 사우디의 파티마 차관은 진흙탕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전 세계를 향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버렸을 때 기꺼이 피를 나눈 대한민국은 이제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의 심장과 영원히 함께 뛸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묵묵히 사지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조용히 낡은 군번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반세기의 그 서글픈 침묵은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황금빛으로 조국에 돌아왔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이름 없이 쓰러져간 하얀 영웅들의 명예를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 떳떳하게 새기는 일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보은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